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4단원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광합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 4단원은 식물과 에너지 해가지고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광합성. 초등학교 때 광합성에 대한 얘기는 아마 배우긴 했었을 거야. 그죠? 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식물이 해주는 거죠. 식물이 뭘 이용하느냐? 빛 에너지를 이용해요. 재료가 누구냐?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분을 만들어요. 그 양분과 함께 산소도 발생을 시키게 돼요. 별표는 요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당이 바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빛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자, 엽록체라고 하면은 식물의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그런데 이 엽록체가 들어있는 세포는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초록색을 띠게 돼요. 우리가 식물을 봤을 때 초록색을 띠는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야? 바로 잎이죠. 자, 그러니까 엽록체는 주로 잎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모든 세포에 다 엽록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식물 모든 세포에 엽록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엽록체를 가진 세포도 있고 안 가진 세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잎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잎에서 주로 이런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고 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줘요. 이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을 띠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나니? 낮에만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결과 요 표 역시 또 별표 한 번인데 물은 어디서 흡수하니? 뿌리에서 흡수하죠.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를 해.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를 타고? 물관이라는 걸 타고 가요. 자, 물관을 타고 물은요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자, 잎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잎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잎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돼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요. 자,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았어요. 엽록소가 흡수를 해줬죠. 빛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자, 그러면 꿍땅꿍땅 만들어요. 누굴 만드느냐? 포도당을 만들어요. 자, 이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인데요.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녹말로 바뀌어 저장을 합니다. 체크해줘. 자, 처음 무슨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포도당.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거든. 그래서 물에 안 녹는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보이죠? 요게 포도당이 단당류, 당이 하나 있는 형태인데 녹말은 이런 게 쭉 연결된 다당류의 개념이야.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 자, 그래서 일단은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소가 나와. 산소는 공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지가 써먹거나. 공기 중으로 방출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시 또 마셔가지고 우리가 또 호흡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기체가 뭐가 있니? 이걸 찾는 건데 여기 보면 검정말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자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검정말이 고무관 깔때기 이렇게 해놓고서는 고무관 연결하고 클립으로 막아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햇빛 비치는 데다 놔뒀어. 그럼 얘는 뭘 하느냐? 신나게 광합성을 한단 말이지. 광합성을 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요? 여러분? 산소 기체 발생한다고요? 산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게 이제 고무관 타고서 여기 모이는 거죠. 그때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요. 향의 불꽃. 자, 향의 불꽃을 가져가면은요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꺼져가는 불씨. 자, 불씨를
불씨를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다시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산소, 야 우리 뭐 태울 때 산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산소는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애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가 일어나, 즉 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불씨를 갖고 가는데 확 하고 타올라, 그럼 그거 산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149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49쪽 문제 한번 해주세요. 자, 답 불러보자. 1번에는 이산화탄소, 산소고요. 2번은 엽록체고요. 3번은 OOOX.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자기 틀린 거? 없으면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빛의 세기. 당연히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잖아. 그럼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점점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시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빛의 세기는 세지는데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상태가 나타나. 이거 왜 이럴까?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지요. 이산화탄소가 재료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 일정해져 버려요. 이거 왜 이럴까?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은? 자, 요거 지금, 광합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엽록체가 10개 있다고 치자. 빛이 1개 들어와, 2개 들어와, 3개, 4개, 5, 6, 7, 8 빛이 막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하나씩 막 일을 시작하면서 10개까지 꽉 채워서 일을 시작했어. 근데 빛이 11개 들어와도, 12개 들어와도, 13개 들어와도 엽록체 몇 개밖에 없어? 10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온도는 또 다르네. 온도는 여기까지는 광합성량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따뜻해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오히려 일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 감소해버려. 이건 왜 이럴까? 죽어요. 오! 훌륭합니다. 자, 죽어요. 네.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그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지. 죽어서. 맞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에 관련된 광합성을 일을 하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40도 넘어가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 계란 흰자 생각하시면 돼. 너희들 후라이 하려고 땅 까면은 투명하잖아. 근데 열을 가하면 하얘지잖아. 식히면은 다시 투명해진다, 안 투명해진다? 그대로죠. 식히면 그대로 그냥 흰색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지. 그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광합성에 관련한 효소들이 높은 열이 되면은 변형이 돼가지고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이런 현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프 3개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요거를 환경을 알면은 생장을 이해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물은 아니냐? 물은 광합성 원료이므로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나 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바로 옆에 1, 2번 문제 한번 먼저 해볼게요. 1, 2번 문제 해보세요. 자, 1번의 증가 감소죠. 증가 감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5번이 되겠죠. 오케이. 질문 없죠? 좋아요. 153쪽을 먼저 좀 할게요. 153쪽을. 자, 153쪽에 보시게 되면, 자, 광합성은, 야, 광합성은 뭐뭐 만나요? 누구누구 만나서? 네. 광합성 재료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물과 이산화탄소. 만나가지고 누굴 갖고 와? 빛에너지 갖고 와서 버무린 다음에 누구누구 만들어줘?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포도당은 처음 만들어졌을 땐 포도당이지만은 일단 저장한다 그랬죠. 무슨 형태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점점 양은 어떻게 되겠니? 이산화탄소의 양은?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산소의 양은 늘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얘기를 할 거자 하는데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별표 한 번은 요 놈입니다. 자, BTB 용액의 색깔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BTB 용액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액성을 보는 지시약. 지시약은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게 지시약이야. 자, 근데 우리는 저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걸 외워주셔야 돼. 요거. 색깔하고 이산화탄소의 양. 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무슨 색? 노란색. 근데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무슨 색 된다고? 파란색이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노란색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파란색 되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라고 있다는 뜻이겠니? 식물에서 광합성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야.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그럼 BTB 용액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 됐겠어? 파란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보세요. 파란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 넣었어. 후 하고 불어 넣은 거야. 날숨을. 우리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니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 노란색 변화한 BTB 용액을 가나다 세계의 시험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나에다 검정말을 넣었어요. 다에다가 검정말을 넣었는데 뭘 감아놨니? 알루미늄 호일로 감아놨어요. 요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햇빛 비치는 곳에다 짠 놔뒀어. 그랬더니 검정말이 뭘 했겠니? 광합성 했겠죠. 광합성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BTB가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니? 파란색으로요. 그런데 다시험관은 햇빛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알루미늄 호일로 싸버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햇빛을 못 받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 못해? 못해. 그래서 그대로 노란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는 당연히 변화가 없고요. 나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왜요? 이산화탄소를 소모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CO2가 이산화탄소예요. CO2.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다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노란색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안 줄었어요. 광합성을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빛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산소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자, 두 번째로 이제 실험인데요. 광합성 결과산물 보는 실험이야. 자, 이 광합성 결과산물 보는 실험에서는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녹말 검출하는 용액. 무슨 색으로 된대요? 청람색으로 된대요. 이름들이 조금 어렵지, 그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녹말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아까 우리 녹말 어디서 배웠었니? 녹말. 처음에 양분이 무슨 형태로 나온다고요? 포도당. 근데 뭘로 저장한다고? 녹말로 저장을 한다고. 그래서 녹말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검정말 잎을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초록색 알갱이들이 막 신나게 보이네. 누구? 초록색 알갱이 누구? 엽록체죠. 자,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예요. 그 다음에 얘를 물이 든 비커 A와 B에 넣고 A는 햇빛을 충분히 주고 B는 어둠 상자에다 두고 A, B를 에탄올이 든 시험관에 넣고서는 탈색을 시킨다. 자, 여기 보시면 탈색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탈색을 시키는 거냐면은요. 에탄올에다 넣어서 가열을 하는 거야. 탈색시키는 거. 그러면 엽록소가 녹아서 빠져나와요. 엽록소 때문에 엽록체가 초록색 띠고 있다 그랬죠. 그럼 걔를 빠져나왔으니까 색깔이 초록색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아까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녹말이랑 만나면 무슨 색 된다고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탈색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자, 그 다음 햇빛에다 놨던 검정말은요. 이거를 한 다음에 아이오디나 칼륨용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갱이들이. 그 얘기는 뭐가 관측된다는 얘기냐? 녹말이 관측된다라는 얘기야. 자, 빛이 있을 때 녹말이 만들어졌어요. 자, 뭘 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녹말이죠. 녹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알갱이 있는 데다 청남색이 변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어둠 상자에다 놓은 거는 빛을 안 받았으니까 광합성을 못했죠. 그래서 색깔 변화가 없어요 라는 것까지. 실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이 광합성하는 실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실험이야. 이 두 가지 다 중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5번까지만 한번 해볼까? 5번까지 155쪽 한번 해보자. 자, 5문제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보자. 채점합시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지요. 2번에 낮에만 일어나야죠. 밤엔 안 일어나요. 빛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2번이지요. 자, 3번 보세요. 3번에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A가 뭐니? 물이죠. 물은 뿌리 흡수해서 물관통해서 이동한다. 맞지요? B는 뭐예요? B는 이산화탄소지요. 이산화탄소는 BTB 색깔을 변화시키다. 이것도 맞지요? 자, C는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하는 거. 이것도 맞지요? D는 뭐예요? 산소죠. 자, 산소. 식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안 돼요. 식물도 산소 필요합니다. 호흡할 때요.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아직 우리가 호흡을 안 배워서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A씨에 일어나는 변화와 극가닥. 지금 보시면 노란색 BTB 용액에서 B는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랬니?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왜 변한다 그랬니? 광합성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니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지요? 근데 C나 A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번에 3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광합성 결과 이산화탄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5번에는요. 알 수 있는 사실 2개를 고르시오. 빛이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번, 3번이 돼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 154쪽으로 와가지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실험. 요번에는 빛의 세기와 강합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빛의 세기와 강합성이에요. 시금치 잎조각 6개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 자,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인 게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인데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됩니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하여 넣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잎조각, 시금치를 펀치로 뚫어가지고서는요, 조각을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어가지고서는요, 이렇게 피스톤에다 집어넣고서는요, 쭉 뒤로 당겨요. 그러면 잎조각 안에 있던 기체를 빼내는 과정이야, 이게. 잎조각 안에 있던 기체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잎조각을 비커에다가 1% 탄산수 나트륨 들어있는 비커에다 집어넣으면은 기포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빛을 비춰주는 거죠. 빛을 비춰주면은 얘가 뭐 하겠니, 이제? 광합성 하겠죠? 광합성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요? 산소가 발생한다고요. 식물 안에서, 이파리 안에서 산소가 막 발생을 하니까, 자, 이 산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안에 막 기체가 발생을 하니 얘가 동동동동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떠오르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이, 얘는 한 개 켰을 때 265초가 돼야지 다 떠올랐는데 3개 키면 209초 만에 다 떠올라요. 누가 더 광합성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니? 3개 켰을 때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즉,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그런 실험이야. 전등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집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빛의 세기와 광합성과의 관계에서요,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실험에서는 여기 일정해지는 구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이 그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이 실험 결과에선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요 실험, 요 얘기야. 이건 그냥 증가하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 이때 주의할 거, 이거 등을 쓰는데 여기 지금 LED 전등 썼죠. LED 전등은 열이 난다 안 난다? 열이 안 나요. 근데 이걸 백열전구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그럼 안 돼요. 열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등을 써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또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광합성량 증가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에 의해서 광합성량 증가하는 걸 보기 위하여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번에는 156쪽에 11번까지 요 페이지만 좀 한번 해볼까? 6번부터 11번까지 6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채점해보자. 6번에. 자, 6번에 이거 산소 나오죠? 향, 불꽃 대봐야 되죠? 자, 그 다음 7번에 나화 가정은 탈색하는 거라 그랬죠? 엽록소 파기하는 거예요. 탈색시키는 거예요. 아요딘과 칼륨에 의한 청람색 색깔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다과정에서 얘는요, 녹말 확인하는 애죠. 녹말. 그래서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에서 A, B는 모두 광합성을 한다. 가가 어딨니? 여기죠. 가에서 A, B는 모두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A만 광합성하고 B는 광합성을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에서 A의 엽록체만 청람색. 왜냐하면 여기에 녹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엽록체에 있는 데서 청람 색깔로 변한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다들 잘 풀었어. 자, 그러면은 요번엔 다시 앞으로 가서 150쪽으로 가주세요. 150쪽에 요번에는 입회 구조와 기공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입회 구조와 기공인데요. 이 입회 구조 우리가 이파리가 있으면은요, 이파리 딱 따가지고 그걸 봤을 때 윗면, 그 다음 밑면, 요거 옆면 얘기해 보는 거야, 그죠? 자, 여기 보면 앞면, 뒷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표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잎의 겉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표피 세포로 되어 있는데 곳곳에 공변 세포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가장 겉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잎의 가장 겉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를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투명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빛이 쭉 하고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피에는요. 자, 그리고요, 군데군데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공변세포는 별표 딱 한 번만. 자, 공변세포는요,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합니다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요.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요. 혹시 식물세포 구조 배웠니? 핵이 있고 세포질 있고 세포벽 있고 세포막 있고 세포벽 있고 이런 거 배웠죠? 식물세포는 제일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포벽이 보면은 공변세포가 어딨냐? 요거예요. 요게 공변세포예요. 요것도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 몇 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개가 서로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운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공변세포 2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변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멍이고요. 얘가 잎의 바깥쪽과 안쪽을 이렇게 통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공변세포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해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엽록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공변세포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들은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자, 보면은요, 이게 표피 조직이 되는 거고요. 여길 울타리 조직 또는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적을 필요는 없어. 이쪽을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표피 조직이 다시 한번 있죠. 거기에 공변세포가 있어요. 그 공변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이 구멍 보이죠?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들어가고요, 산소 빠져나오고요 하는 게 이 기공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에 보면은 딱딱한 부분 있죠. 그걸 잎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잎맥은 물관과 체관이 지나다니는 관이에요. 관다발이에요. 알겠죠? 물은 무슨 관으로 간다고요? 물은 무슨 관으로 간다고? 당연히 물관으로 가겠죠. 그럼 체관은 누가 다니는 관이겠어? 양분이 다니는 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옆에 1, 2, 3번 먼저 좀 해볼게요. 자, 바로 옆에 1, 2, 3번 문제 해보세요. 자, 보자. 1번에는 기공이죠. 기공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2번은요, 공변세포, 기공 표피세포고요. 3번은 OXXX가 되겠지요. 됐죠? 바로 증산작용으로 가봅시다.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기공통에서 수증기 형태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공은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많으므로 증산작용은 뒷면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기공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잎의 뒷면 쪽에 많이 있어요. 앞면보다 뒷면 쪽에 더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공은 다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면에 있는 애들도 있어. 자,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해봐. 잎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러면 위쪽에, 잎은 주로 이제 위쪽에 있잖아. 위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어. 그럼 위쪽이 비었지. 그럼 밑에서 물을 어떻게 줘야 돼? 그 위쪽으로 채워 올라가겠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잎까지 올라오는데 그 원동력이, 대표적인 힘이 증산작용이에요. 오케이? 증산작용이 물을 위로 올리는 대표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수분량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요. 이거 기억나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니? 기화. 될 때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죠.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오케이? 배웠니? 안 배운 사람 손? 아직 안 나갔어 여기? 자,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숲속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증산작용 조절은 누굴 통해서 하느냐? 기공이 열고 닫힘에 의해 가지고 증산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기공이 공변세포에 의해서 기공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공변세포는요, 자, 여기 볼게요. 뭐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자, 공변세포는 뭘 갖고 있다 그랬어? 엽록체 갖고 있다 그랬죠. 엽록체 갖고 있으면 빛 받았을 때 뭘 하겠니? 광합성 하겠죠. 자, 광합성을 신나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양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양분이 많아지고 밖에는 상대적으로 양분이 적죠. 그럼 공변세포 안에는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혹시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막 빨려 들어가는 현상. 그렇지,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 삼투현상 때문에 표피세포에 있는 물이 공변세포로 막 들어옵니다.
그럼 공변세포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니? 빵빵해지겠지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점점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변세포의 특징이 뭐가 있었니? 안쪽은 두껍다 그랬죠. 바깥쪽은 얇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부풀어 오르는 거야, 바깥쪽은. 근데 안쪽은 부풀어 오르지 못하니까 뭐만 돼?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버리면 가운데 뭐가 열려?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알겠죠? 기공이 열리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요, 기체들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주로 언제? 낮에 주로 열리게 되는데,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 빨래가 잘 마를 조건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거 배웠죠? 증발 배웠니? 증발? 증발의 정의가 뭐였니?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죠? 증발. 기화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떨어져 나가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린 증발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일어나?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죠. 그럼 증발이 일어날 때 잘 활발하게 일어나려면은 햇빛이 강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습도는 낮을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빨래가 잘 마를 조건하고요, 증산작용이 활발할 조건은 똑같아요. 오케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기공이 많이 열려주잖아요. 물이 활발하게 막 쭉쭉 날아가니까 물도 뿌리에서 잘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광합성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의 이동 한번 볼게요.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 줄어든 물을 채우기 위해서 잎맥과 줄기와 뿌리에서 연속적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물에서 물관 따라서 줄기로 들어가요. 줄기에서 물관 거쳐서 잎으로 가요. 잎에서 들어오면은요, 증산작용 통해서 또 수증기로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질문.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1, 2,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는 증산작용이죠. 2번에 O, X, X, O, O. 3번에 낮, 밤, 낮. 질문. 없어요. 자, 154쪽에 이제 마지막 실험 한번 볼게요. 자, 요 실험은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하고요, 습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개의 그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다가 얜 이파리 다 떼었어. 얜 이파리가 있어. 얜 이파리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봉지 씌워놨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 물을 똑같이 집어넣고요, 위에다 식용유를 떨어뜨려요.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은요, 물의 자연스러운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물이 줄어들려면 뭐 해서? 증산작용 통해서 물이 줄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 막기 위해서 식용유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햇빛 잘 비치는 곳에다 놔두면은요, 수면의 높이가 점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잎이 없는 가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나는 가장 많이 낮아지게 돼요. 물의 양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잎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지요. 즉,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다. 다는요,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혀요.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감소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비닐봉지로 막아놨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다가 안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면은 습도가 높아지죠. 그럼 증산작용이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요.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잎에서 일어난다고요. 자, 그리고 뭐가 낮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해보자. 157쪽, 157
158쪽, 159쪽 3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서술형까지 싹 다 한번 해주세요. 자, 답 다시 불러보자. 자, 12번에 12번에 2번, 5번이고요. 자, 12번은 2번,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에요. 빛의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기포수를 세웠다 그랬죠? 여기서 무슨 기포 나오는 거니, 이거? 그렇지, 산소 기포수 세는 거예요. 기포수가 많으면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고요. 기포수가 적으면 광합성을 적게 한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1번이 되는 거야. 기포수가 증가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에는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A는 뒷면에 더 많아요. 기공은. 그 다음 16번은 2번이에요. 17번도 2번이에요. B를 통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기공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오케이. 18번에는 3번이지요. 기공이 열렸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19번에는 2번이에요.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수분량 조절도 하고요. 온도는 낮추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자, 20번에 가장 많이 낮아진 애는 가가 되겠지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21번에는 1번이지요. 식용유 떨어뜨리는 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거고요. 22번 보세요. 5번에 가에서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다. 그쵸? 그 다음 나는 습도가 높아지죠.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요. 그 다음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잎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를 봐가지고. 그래서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에는요 2번이지요. 햇빛이 강할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요. 온도가 높을수록이죠. 습도가 낮을수록이지요. 오케이. 오케이. 자, 24번에 1번은 A는 엽록체지요. 그 다음에 2번은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녹말. 여기다 포도당이라고 적으면 안 돼.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녹말 확인하는 I입니다. 자, 25번에는요 빛을 받은 시금치 잎조각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켜진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자, 26번은 1번의 온도죠. 온도. 자, 그 다음 온도와 광합성량 그냥 그래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고요. 일정 온도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7번 보면은요 가장 많이 한 거는 남은 건 다지요. 증산작용이 제일 안 일어나니까 다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요.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는요 햇빛 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는 거냐? 습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 잘 일어난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됐지요?